1000만 원으로 수입차를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으로 수입차 일단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굳이 10만 원으로 수입차 무조건 사야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차를 사야 돼요. 자, 이 벤츠가 원래 신차가 한 7, 8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12년식입니다. 요런 게 이제 1000만 원 해요.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게 뭐 벤츠라서 E클래스라서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팔려고 찍는 건 아니지만 요런 거는 지금 정비 내역서가 다 있어요. 최근에 수리 내역이 좀 명확하고 또 얼마나 수리했는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들어갈 수리비나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타봤을 때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매물은. 근데 이왕 살 거면 충분히 타봤을 때 좀 괜찮은 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비 이력이 좀 있고 누가 봐도 관리가 잘 됐다, 요런 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차는 차 한 대 팔면 얼마나 나요? 솔직히 마진율이 한 20%가 넘습니다. 한 200만 원 남을 거예요, 솔직히. 네? 예, 이거 명절이라서 시원하게 공개하면 이런 건 200만 원 남아야 돼요. 왜냐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들고 있으면서 어떤 고장이 생길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의 갭을 좀 넉넉하게 들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팔렸을 때 그런 거고, 이것도 사실 지금이야 한 200만 원 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팔렸을 때 얼마가 남을지, 마이너스 200이 될지 뭐 0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애초에 처음에 가져왔을 때 바로 팔리는 거 기준으로는 그 정도 마진의 폭을 보고 가져와야 되는 차입니다. 보통은 뭐 아반떼 같은 거 한 대 가져오면 6, 70만 원 남아도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아반떼는 바로 팔릴 거고, 그리고 리스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5천짜리 팔면은 5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르반떼 같은 경우 어제 따끈따끈하게 들고 온 매물이거든요. 요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하면 진짜 한 800만 원 남는 걸로 기준을 두고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마세라티를 몇 번 가져와 봤는데 처음에는 10% 정도 마진을 생각하고 가져왔었어요. 뭐 7천짜리면 700, 8천짜리면 800, 뭐 콰트로포르테 디젤 같은 정말 안 팔리는 차는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마진을 보고 가져오는 게 맞아요. 실제로 다 딜러들이 경쟁을 하는데도 한 1000만 원 본 사람이 1등을 해서 가져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세라티를 제가 뭐 팔면서 내가 생각한 금액만큼 남고 팔아본 적이 있냐?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본 적도 있고, 거의 원가 정리거나 많이 남아야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5 시리즈의 M 스포츠 플러스다, 뭐 이런 경우에 흰색이다, 뭐 진짜 이건 들어오자마자 바로 팔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도 한 250만 원, 요 정도 벌려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정말 좋은 예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5 시리즈는 아니고 7 시리즈인데요. 이게 지금 판매가가 7,500입니다. 7,500인데 제가 가져온 금액이 7,100이 조금 넘어요. 이거는 뭐 세금 좀 떼고 이렇게 하면 순수 가져가는 돈이 한 350 정도. 7천만 원을 넘게 투자해서 350을 벌어야 되는. 근데 이건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는 바로 팔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마진의 폭을 조금 보고 가져온 거예요. 5%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런 게 또 무서운 게, 저는 바로 팔린다고 생각하고 마진의 폭을 적게 잡았지만 또 안 팔리면 이거는 금방 원가까지 막 이자가 차오르고 이러니까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차는. 우리 딜러들이 회전이 잘 될 것 같은 차들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경쟁을 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저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의 그 소지가 좀 많기 때문에 경쟁도 덜하고 판매가랑 매입가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럼 딜러분들은 이렇게 한 대 팔아서 300도 벌고 하면은 얼마나 버는 거예요 도대체? 왜 화났어요? 자,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영상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냉정하게 따져서 50% 이상이 200만 원도 못 벌어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딜러들끼리 담배 한 대 피고 막 대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야, 요즘 장사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겨울이라 장사가 안 되나? 야, 봄이라 장사가 안 되나? 가을이라 장사가 안 되나? 진짜 사계절 내내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영업직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딜러들 보면 막 시계도 좋은 거고 옷도 명품이고 그렇던데요? 이게 다 짝퉁이거든요. 왜냐면 중고차 단지에 사무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지 내에서 짝퉁을 팔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 가방 007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딱 열잖아요. 그럼 롤렉스 시계가 30개 40개가 쫙 나와요. 그리고 막 벨트, 클러치, 지갑 이런 게 엄청 명품이 많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한 25만 원, 보테가 베네타 지갑이 뭐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짝퉁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을 많이 해서 이제 명품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90% 이상 짝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팀장님은 엄청 많이 파시던데 부자겠네요. 저 많이 못 팔고요. 그리고 네가 너무 많이 가져.
근데 잘하는 딜러와 못하는 딜러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치, 이게 뭐 어떤 영업 집단이나 뭐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 잘해서 돈을 잘 벌고, 못하는 사람은 진짜 대부분의 딜러들이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영업적인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한 방을 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영업에서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믿고 고객님들이 나를 찾아온다. 그게 뭐 입소문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많은 게 있겠죠. 보통의 딜러들은 내가 고객을 찾아다녀요. 막 어디 동호회 가가지고 나한테 좀 사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찾아다니는데, 그건 사실 신뢰를 주는 것과 뭐 판매까지 가는 과정이 좀 굉장히 험난하다고 봅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나를 믿고 오는 분들에게 장사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수월하고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고 온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또 입소문이 퍼져서 주변에서 또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가면 갈수록 파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